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증여 상속이 되겠습니다.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증여하고 나서 후회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후회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증여세 절세하고 상속세 절세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죠. 잘 한번 경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채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세금에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세금 리스크를 피하고자 아파트 한 채를 자녀한테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증여했는데요. 증여하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를 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후회는 이것입니다. 적당하게 증여를 하다 보니까 증여세를 너무 많이 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세 절세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한테, 저 같은 사람한테 얘기를 듣다 보니까 훨씬 더 증여세를 적게 낼 수도 있었는데 엄청나게 많이 냈다.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바로 이것입니다. 증여하면서 상속세를 줄여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증여세를 줄이다 보니까 상속세를 줄이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증여를 잘해야만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 있는데 적당히 하다 보면은 그 증여세는 일부 줄일 수는 있으나 상속세를 전혀 못 줄이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 방법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증여하고 나서 재산을 줬으니 자녀한테 줬으니 어떻습니까? 재산권을 잃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증여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재산권이 넘어간다면 내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행사를 할 수가 없겠죠. 이러다 보니까 재산권을 잃게 된다면 어느 정도 소외받는 사람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러한 후회를 하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세부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5세 부부입니다. 은퇴했거든요. 자녀가 한 명 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유 자산으로는 A 아파트가 시가 4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주 중에 있습니다. 부부가 거주 중에 있죠. 그 다음에 B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가 30억 원 정도인데 16억 원의 전세 보증금을 바꿔서 임대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자산이 꽤 많습니다. 50억 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총 자산은 그 임대보증금 16억 원을 빼니까 104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상속세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현재 상속세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한 명하고 배우자 한 명이죠. 배우자 한 명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그렇다면요. 104억 원 중에서 현재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세는요. 배우자 공제는 60%인데 최대한도 30억 원까지 공제를 가능하죠.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일괄 공제 5억 원, 그리고 순금융 재산 공제 2억 원까지 가능하다 보니까 총 37억 원을 공제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67억 원의 과세 표준이 발생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세율은 50%고 누진공제에 4억 6천을 빼니까 현재 만약에 사망하게 된다면 상속세는 28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증여를 하지 않는다면 10년 후 그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매년 4% 상승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놀랍게도 10년 후에는 28억 9천만 원이었던 그 상속세가 53억 9천만 원까지 껑충 뛰게 됩니다.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90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65세 부부다 보니까 20년도 더 살겠죠. 30년 산다고 가정했을 때는요, 무려 145억 9천만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상속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현재 대비해서 120억 원 정도 가까이 상속세가 늘어나니까 사전 증여 전략하고 절세 전략은 필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반드시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임대 아파트를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임대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하니까 남은 것은 한 채밖에 안 남았죠. 거주 중인. 그러다 보니까 증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요. 종합부동산세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각각 1세대 1주택이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그 세액공제 감면을 최대 80%까지 고령자, 그 다음에 장기 보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보니까 종부세는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두 채에서 한 채를 자녀한테 줬으니까
양쪽 집안은 다 1세대 1주택자가 됩니다. 물론 12억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발생되지만 자녀도 그 주택에 살게 된다면요. 8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두 가구는요. 절대로 양도세 부담에서 헤어나지 않는, 그러니까 양도세 부담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지금 양도세 중과 관련돼 가지고 한시적으로 유예했지만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연에 아파트를 증여함으로써 양도세 중과를 완벽하게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아파트를 증여했으니까 이 서울의 아파트, 요지의 아파트거든요. 지속적으로 상승한다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되겠죠. 그러므로 당연히 상속세 절세는 기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증여할 수밖에 없겠죠. 엄청나게 많은 기대 효과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잘못된 절세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그냥 얼치기한테 받은 것이죠. 그냥 세금만 좀 줄여보고자 증여에 급급해서 그러한 절세 컨설팅을 바꿔서 증여를 했으니 엄청나게 후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증여세가 과다하게 발생됐는데 이것은요, 기본적으로 시세를 그대로 반영해서 증여를 했기 때문에 생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감정평가를 통해서 감정가액을 최저로 낮춰서 증여했어야 옳았습니다. 만약 30억 원짜리 시세인데요. 감정평가로 27억 원 정도의 증여를 했더라면 3억 원 정도의 증여세와 취득세를 동시에 줄일 수가 있었죠. 그리고요, 수중인을 분산해서 증여했어야 옳았죠. 자기 자식만 사랑해서 자기 자녀한테만 증여하게 된다면 한 사람한테 증여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증여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녀 한 명한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가 결혼했잖아요. 또한 손자녀도 2명이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녀 배우자까지 합쳐갖고 4명한테 증여하게 된다면 분산 증여하니까 증여세는 대폭적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 정보가 도움이 되신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시중에 저의 저서인 증여세 상속세 절세 자습서 이북이 판매 중에 있거든요. 몇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과연 몇천 원 투자해서 수십억 수백억 절세할 수 있다면 한번 해볼 용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 후회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를 줄이고자 부담부 증여를 했습니다. 부담부 증여를 많이 하거든요, 요새.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1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양도세 중과가 아니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니까 이때를 틈타서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양도세도 적게 되고 증여세도 적게 되니까 부담부 증여를 정말로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담부 증여에 치명적인 독이 있다는 것은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는요, 채무불인 전세보증금 16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 절세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채무였거든요. 그것을 자녀한테 증여함으로써 채무 면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16억 원만큼 채무 면탈이 되니까 증여하고도 16억 원을 줄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녀는 채무가 부담 생겼고요. 채무 부담이 생겼죠. 16억 원에 대해서. 하지만 부모님은 16억 원만큼 줄일 수 있는, 상속재산을 줄일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상속세를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가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무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억 원 엄청나게 많은 돈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상환 부담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환하지 못한다면 나중에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80%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거주하지 못할 테니까요. 만약 부모님이 이 상태에서 혹시라도 편법으로 우회로 전세보증금을 갚아줄 경우에는요, 증여세 폭탄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요, 채무상환에 대해서 조세 당국에서는요, 엄밀하게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상환에 대한 증빙 요구를 함으로써 나중에 증여세 폭탄,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증여를 함에 있어서 부담부 증여를 했지만 여전히 자녀의 증여세하고 취득세에 대해서 납부 부담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자녀의 납세 대책을 도저히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게 된다면 증여세는 조금 줄일 수 있지만 여전히 증여세와 취득세를 자녀가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16억 원에 대해서 상환 의무가 있다 보니까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증여 후 재산권을 잃게 되니까 이빨 빠진 호랑이 신세로 전락될 수가 있습니다. 뒷방 늙은이 신세가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증여를 함으로써 그 재산권을 잃게 되니까 당연히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간단한 증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콘스탄트 김의 수렴청정 증여를 통해서 약정 계약을 맺고서 증여했어야 옳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후 임대관리, 매각관리, 자산관리는 전적으로 증여인 부모님한테 위임한다. 이걸 어겼을 때는 증여는 취소된다. 이런 식으로 약정을 맺는다면 끝까지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상속세는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그 자녀 가족한테 단순 증여로 전세보증금 16억 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그러면은 자녀 가족은 약 몇억 원 가지고서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내고 남는 돈이 거의 1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자녀는 납세 대책을 완벽하게 세워줬지만 또 10억 원이 남았죠. 그 남는 돈을 부모님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를 했기 때문에 그 임대관리나 자산관리나 매각관리 전적으로 부모님한테 맡긴다고 그랬잖아요. 비록 16억 원을 자녀 가족한테 해줬지만 세금 납부 후 약 10억 원을 부모님이 다시 취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요, 개인이 취해서 운영한다면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법인의 가수금으로 넣고서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부모님도 금융자산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인이 운영하게 된다면 투자를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종소세하고 건보료 부담, 상수세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니까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갖고 있는 가수금도 마찬가지로 법인에 가수금을 넣고서 운영하게 된다면, 그리고서 부모님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평생 재산권을 행사하고 자산 운영을 하게 된다면 아주 효과적이죠. 그래서 부모님의 자산하고요, 금융자산하고 자녀의 그 납세 후 그 자산에 대해서 가수금으로 활용하게 된다면 평생 종합소득세 양쪽 다 면할 수 있고요. 건강보험료 면할 수 있고요. 절감할 수 있고, 상속세 부모님은요, 이 가수금에 대해서 10년 단위로 지속적으로 또 증여하면서 다시 콘스탄트 김에 수렴청정 증여 약정을 맺는다면 계속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10년 단위로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완벽하게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증여 전략을 실행했기 때문에 엄청난 재산적 피해를 봤는데, 이것은요, 수십억 원, 수백억 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뼈아픈 실수는요, 재산권을 잃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적격 컨설팅을 통해서 현명한 증여를 했어야 옳았죠. 과연 그런데 현명한 증여 및 절세 전략은 무엇인가요? 바로 콘스탄트 김의 현명한 증여 3종 세트를 실행하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녀 법인을 설립한 이후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재산권을 평생 호령하면 되겠죠. 그러면 상속세 증여세는 물론이고요, 재산권을 3대에 걸쳐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녀까지 100년간 엄청나게 자조순순 플랜을 통해서 엄청난 세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산가람은 엄청난 고민이 많은데요, 이거 한 방에 해결할 수가 있죠. 바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GP 플랜 을사년 2025년도 시작과 함께 한 달 동안의 무료 NGP 플랜 컨설팅 상담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반드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10-5423-9327 콘스탄트 김이고요. 지금 전화 주신다면 현명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100년간의 세금 우산을 펼쳐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200년 300년도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대부분 다 만족을 합니다만, 그렇게 된다면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실행시킬 필요가 있겠죠. 실행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거의 완벽하게 집중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성은 물론이고요, 절세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그러니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실행할 필요가 있겠죠. 적격 컨설팅까지 받으면서요. 감사합니다.